안녕하세요. 저는 혜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한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한때 저는 북한인민군 여성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나이로 치면 17살부터 22살까지 꼭 5해를 군복 입고 살았지요.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덮어두고 살면 편할 것을. 그래도 이 이야기들이 저 혼자 가슴속에 묻히기엔 너무 아깝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꼭 이야기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17의 군대에 가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 들고 집문을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어주시고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어머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으셨습니다. 밤새 우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흔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아서요. 아마 한 번이라도 돌아봤다면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대문 앞 풍경이 꿈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낮 이야기가 아닙니다. 낮에는 전부 다 훈련이고 사상 교육이고 구호 외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밤 이야기입니다. 불이 꺼지고 상관의 눈이 사라지고 딱딱한 군복 안에 감춰두었던 우리 본 모습이 슬며시 고개를 들던 그 밤의 이야기를요. 낮과 밤이 그렇게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막사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여성중대에 배치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 위치한 부대였는데 산 바로 아래라 바람이 정말 매섭게 불었습니다. 여군 막사문을 처음 열었을 때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찬 공기에 섞인 군복 냄새, 그리고 여자들의 땀과 비누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 낯설면서도 묘하게 사람 냄새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막사 안에는 2층 침대가 12개 놓여 있었고 24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24개의 인생이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울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고 구령에 맞춰 움직이고 눈빛 하나도 함부로 흔들면 안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기합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한 달 동안 허벅지에 멍이 달고 살았습니다. 오리걸음 기합을 얼마나 받았던지 무릎이 저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또 잡히고 그 고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군인의 도리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밤 10시 취침 점호가 끝나고 당직 하사관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막사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소곤소곤. 잠시 후에는 막사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낮 동안 숨을 꾹 참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내쉬는 것처럼요. 그 소리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그 소곤거리는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그날 제 위쪽 침대를 쓰던 친구가 영옥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저보다 1살 위였는데 첫날부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너 고향이 어디야? 밥은 먹었어? 발 안 아파? 낮에 그렇게 딱딱하게 구령 맞추던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밤의 영옥이는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청진이요. 그러자 영옥이가 침대에서 얼굴을 쏙 내밀더니 속닥거렸습니다. 어머, 나도 거기 친척 있는데. 우리 인연 있는 거 아니야? 낮에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던 사이인데 밤에는 그렇게 금세 가까워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옥이와 1시간도 넘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낮에는 절대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어머니 이야기,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 군복이 너무 커서 허리띠를 2번 감아야 한다는 이야기. 저는 영옥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입대하기 싫지 않았어? 영옥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싫었지. 근데 선택이 있었어. 그 말이 참 짧은데 깊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왠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닌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함께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이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막사 안은 정말 추웠습니다. 난방이라고 해봤자 연탄 화덕 하나였는데 새벽이 되면 거의 꺼져버렸습니다. 벽에 서리가 끼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2, 3시가 되면 발가락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발을 서로 맞대고 잤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온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발이 닿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냥 따뜻한 사람 곁에 있다는 것, 그 단순한 것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체온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추웠던 어느 날 밤, 당번을 섰다가 들어온 미호기가 발이 얼어서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발이 너무 차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자 영옥이가 말없이 자기 이불 속으로 발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미호기가 머뭇거리자 영옥이가 버럭 소곤거렸습니다. 빨리 넣어. 다 얼어 죽겠어.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호통치는 목소리인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 따뜻해서요. 낮의 군인과 밤의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에는 제 동기 순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는데 옆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이상해서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불 위로 손이 닿자 순이가 더 세게 울더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했다면 뭔가를 망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면회도 못 가고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냥 여기서 구령만 외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을 하면서 순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위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손을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위로. 북한 군대에서 개인 물건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막사 여자들은 저마다 작은 비밀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 군복 안주머니, 양말 속 같은 곳에 아주 작은 물건들을 숨겨두었지요. 들키면 혼이 날 것이 뻔하지만 그 조그만 물건들이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옥화라는 친구는 가족 사진을 작게 접어서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꺼내 손전등 불빛 아래서 보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찍힌 흑백 사진인데 옥화는 그걸 보는 눈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옥화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서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준 소금에 절인 무 조각을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밤에 몰래 꺼내 조금씩 먹었는데 그 짭짤한 맛이 입에 닿는 순간 어머니 부엌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절이실 때 쓰시던 큰 항아리, 그 옆에서 치마폭 잡고 서 있던 어린 저. 무가 다 없어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천주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닿은 것 같아서요. 가끔은 그 빈 주머니를 꺼내서 코에 대보기도 했습니다.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복무 2년 차가 되던 봄, 우리 막사에 새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명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투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방 출신들과 좀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평양하고 지방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몰랐고, 명화도 먼저 다가올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명화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들어보니 어머니를 부르는 노랫말이었습니다. 꽤 오래된 민요풍의 노래였는데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평양 출신이든 지방 출신이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영옥이가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하나둘씩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24명이 각자의 침대에서 소리 죽여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밤이 보입니다. 당직 하사관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발소리가 멀어지면 또 조용히 이어서 불렀습니다. 누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닌데 모두가 동시에 멈추고 동시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소리 죽인 노래 한 곡. 그것이 우리가 우리로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화는 우리 막사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문 것입니다. 체제가 만든 벽을 노래 한 곡이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위였습니다. 24명이 한 방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환기도 안 되고 창문이라고 해봤자 작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용 모자를 부채 삼아 옆에 자는 친구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붙여주는 거. 부채질을 받는 사람은 눈을 감고 그냥 느꼈습니다.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말이었으니까요. 경비를 서고 돌아온 미령이가 어느 날 밤 막사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원칙 위반이었지만 모두가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 틈새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그 작은 바람 한 줄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구령도 없고 기합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좋았습니다. 복무 3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식량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이 줄었습니다. 밥그릇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그 배고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정신이 분산돼서 모르고 버텼는데 가만히 누우면 속이 비어 있다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량을 나눴습니다. 면회 온 가족에게 받은 강냉이 떡 한 조각, 집에서 가져온 말린 나물 한 줌. 받은 사람이 혼자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옆 사람과 나눴습니다. 나눠 먹으면
꼭 더 맛있었습니다. 배가 차는 느낌보다 마음이 차는 느낌이랄까요. 한 번은 옥화가 집에서 가져온 참기름 한 병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고소한 냄새가 막사 안에 퍼졌습니다. 다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옥화는 어느 날 밤 우리 막사 사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손등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줬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을 손등에 받아서 핥아 먹었는데 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이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 밥상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 특히 기억납니다. 다음 날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긴장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검열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을까봐 다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때 영옥이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좋았던 기억 하나씩 이야기하자. 어이없는 제안이었지만 모두 반응했습니다. 에이, 유치하게. 하면서도 금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냇가에서 물고기 잡던 이야기, 명절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 처음 새 옷을 받았을 때 기쁘던 이야기. 별것 아닌 기억들이 막사 안에서 조용히 흘러다녔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어머니 손잡고 다니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사줄 것처럼 제 손을 꼭 쥐고 이것저것 보여주시던 그 기억.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이어서 말했는데 옆에서 듣던 순이가 이불 속에서 제 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나도 어머니 생각났어. 말 없는 그 발길질이 참 고마웠습니다. 말 몇 마디보다 훨씬 더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덜 무서워졌습니다. 힘든 밤에 좋은 기억을 꺼내들면 조금 버틸 수 있게 되는 그 힘. 무서운 내일도 배고픈 오늘도 좋은 기억 하나를 꺼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기억 하나가 나쁜 오늘을 버티게 해줍니다. 제가 복무 마지막 해에 겪은 일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막사의 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 말이 별로 없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이 소곤소곤할 때도 분이는 그냥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밤 제 침대 옆에 조용히 앉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분이가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 분이가 말했습니다. 나 무섭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무서웠으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서움이요. 무섭다는 말 세 글자에 우리 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분이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래 웅크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분이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었습니다. 막사벽이 삐걱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쥐 한 마리가 긁어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이 다 허름하고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분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야 저도 다시 누웠습니다.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뭔가 중요한 것을 했다고. 아주 작지만 중요한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밤들이 저를 살게 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군인이었지만 밤에는 그냥 사람이었던 그 시간들이요. 명령도 없고 구호도 없고 그냥 춥고 배고프고 무서운 여자들이 서로 손 잡아주고 노래 흥얼거리고 좋은 기억 나눠주던 그 막사 안의 밤들이요. 그 밤들이 없었다면 낮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낮을 버티게 해준 건 사상교육도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체제 아래 있더라도 사람은 결국 따뜻함을 원하고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사람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밤마다 우리 막사 안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떤 규율도 그 마음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영옥이도 순이도 분이도 명화도 옥화도 미령이도 미옥이도 다들 그 땅 어딘가에서 저마다의 밤을 보내고 있겠지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을 테고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요. 그래도 부디 거기서도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기를, 작은 노래라도 흥얼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 날이 오더라도 그 막사 안의 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노래 한 곡 같이 흥얼거리는 것. 좋은 기억 하나 꺼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